일본 전국시대 때 어느 마을에 왕따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그는 세키가하라 전투에 참전했다가 그만 패잔병이 되죠.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그는 패잔병을 잡으려고 쫓는 사람들을 죽였고 고향에서마저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를 불쌍하게 여긴 한 스님의 도움으로 그는 죽음을 면하고 3년 동안 독방에서 죗값을 지르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무사로의 심신수양을 하며 많은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는 자신만의 검술도 개발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도류, 좌우 양손에 각각 검을 들고 싸우는 검술이죠. 그는 독방에서 파리를 잡으며 한 손으로 파리를 잡을 때보다 두 손으로 파리를 잡을 때 더 짧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이도류라는 검술을 장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간의 독방 수행을 마친 그는 무사로의 꿈을 꾸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행을 합니다. 일명 도장 깨기. 60여 차례의 검술 시합에서 한 번도 지지 않던 그는 당시 관류라고 불리던 검술의 달인 사사키 고시로마저 이긴 후 일본 최고의 무사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일본 최고의 사무라이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고 바이든 대통령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혹자는 부정선거니 펜스 대통령이 배신을 했니 하지만 사실 미국 대통령은 어차피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부정선거는 과거부터 항상 있어왔고 펜스 부통령 역시 조연 역할을 맡은 시나리오상의 한 배우일 뿐입니다. 사실 시나리오 작가는 따로 있죠. 사람들은 그들을 소위 딥스테이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더버그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시나리오 작가의 펜대에 의해 누군가는 백악관을 떠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백악관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 대선과 같은 극적인 상황 속에서 좌파 우파로 갈린 무지한 군중들은 본인이 승리한 것처럼 본인이 패배한 것처럼 둘로 나뉘어 양떼몰이하는 대로 휩쓸려 갈 뿐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비단 현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쥐고 대홍수로 파미르 고원의 고대 문명국가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천문에 기반을 둔 북극성 신앙의 신분 제도가 생겼을 때부터 목동의 양떼몰이는 늘상 있어왔던 일입니다. 양떼들만 무지하게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죠. 시나리오 작가는 지금까지 예언이라는 방식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고 그리고 후에 일정 표에 따라 그것을 실행시켜왔죠. 그렇게 시나리오 작가는 자신의 펜대에 따라 환호하고 웃고 우는 무지한 양떼들을 보면서 전지적 신이 된 것과 같은 쾌감과 우월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깡패 같은 그의 이미지가 중국 때리기 전략에 적합한 인물로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나리오 작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손해본 돈을 누군가를 통해 만회를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빨대를 꽂을 대상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국은 그저 살찐 대조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살찐 돼지는 도축장으로 끌고 가서 배를 가르고 고기를 불어내야 하죠. 트럼프 정치 스타일은 오늘 도축한 돼지고기를 바로 구워먹는 방식인 반면 바이든 정치 스타일은 도축한 돼지고기를 2주일간 숙성을 시킨 후에 구워먹는 방식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주변국을 중국 고립화 정책을 위한 파트너로 삼고 중국을 굴복시키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북한과도 손을 잡고 중국 견제의 파트너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 트럼프의 중국 견제 방식은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미군을 공격하면 트럼프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 중국 주변의 동맹국들과 함께 무력으로 중국을 제압해서 굴복시키려고 했죠. 마치 청나라 때 아편 전쟁처럼요. 그게 바로 트럼프 스타일 중국 때리기 전략입니다. 그런데 시나리오의 작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돈을 많이 잃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선수 교체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부정선거를 통해서 교체를 했죠. 사실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시나리오 작가의 꼭두가시 대상 선정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불편한 진실이죠.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뇌물도 받았고 우크라이나 스캔들, 섹스 스캔들 등 파면 할수록 감옥 갈 약점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가 미국 대통령으로 바이든을 선택한 것입니다. 약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을 잘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이든은 딱 봐도 우유부단하게 생겼습니다. 나이도 많아서 치매 증상도 있죠. 그런 바이든은 그저 백악관에서 시나리오 작가가 작성해서 올리는 결제 서류에 사인할 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깡패 같은 트럼프 덕분에 이미 중국은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이제 바이든을 이용해서 중국 금융시장에 빨대를 꽂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손해본 돈을 만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알짜 기업들의 4차 산업기술과 통제 시스템, 중국 14억 인민의 개인정보까지 빼앗으려는 목적도 있죠. 그래서 미국의 거대 금융회사들이 지금 중국 금융시장에 진출해서 중국의 알짜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이며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GDP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죠. 이는 사실 실물 경제는 폭망을 했지만 미국 금융사의 투자금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숫자상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의 금융 세력은 앞으로 8년간 중국의 금융시장에서 주가를 띄우며 거품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거품처럼 늘어난 중국 주식시장에 시골의 할아버지까지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인 2028년이 되면 고점이라고 판단하고 각종 호재성 신문 기사를 남발하며 미국 금융사들은 주식을 팔고 차익실현을 할 것입니다. 이때 무지한 중국 개미들은 그렇게 고점에서 물리며 많은 손실을 입게 될 것이고요. 한편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무능해서 중국이 미국보다 더 강해졌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바이든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셔를 그리워하며 정권 교체를 외치고 도널드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가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 등장해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중국 금융시장으로 진출했던 미국 금융사들은 차익실현한 돈을 갖고 미국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빠져나간 외국 자본으로 인해 달러 부족 상황을 겪으며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제3자를 이용해 위구르, 티벳, 내몽골, 만주 지역에 몰래 무기를 지원해주며 독립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카는 국회에서 독립을 제압하려는 중국을 인권 탄압이라고 규탄하고 ESG 펀드는 그런 이방카를 지원할 것입니다. 결국 사면초가에 빠진 중국은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들은 미국 자본과 기업이 들어가 위구르는 희토류, 티베트은 물, 내몽골은 육가공, 만주는 농산물 시장을 장악하며 광물과 식량 자원의 패권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나리오 작가가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대통령을 교체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도 2028년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관계와 금융 연안계로 인해 중국이 망할 때 대한민국도 같이 위기를 겪을 것이기 때문이죠.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미야모토 무사시는 도장 깨기 검술 시합으로 실력을 쌓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을 위험에 내던져 더 강인하게 만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뜻모를 무언가를 더 깨닫게 되고 인생은 무엇이고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진정한 무사로 거듭났습니다.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미야모토 무사시처럼. 이상 작가 존투아였습니다.